손흥민, 밥은 먹고 다니냐? 뉴캐슬 역대급 연봉 제시했다. 레비 회장이 절대 거절 못한 제안한 빈살만.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 개최를 앞두고 춘천시와 손 아카데미 측이 불편한 관계, 본지 6월 5일자 24면을 보인 가운데 손흥민, 토트넘 춘천 출신, 이 대회 현장을 깜짝 방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가 7일 춘천에서 개막된 가운데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손흥민이 8일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9시쯤 예고 없이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낸 손흥민은 대회 참가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경기장을 둘러봤다. 또 해외 꿈나무 선수들이 사인을 요청하자 축구화와 축구공 등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육동한 시장은 오전 10시 행사장을 공식 방문했다. 육 시장은 도착 후 본부석에서 손흥정 감독 등 손 아카데미 직원, 대회 관계자들과 차례로 인사한 뒤 손흥민과 조우했다. 손흥민과 육 시장은 짧은 인사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 육 시장이 취재진 앞에서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자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손흥민은 제가 대회에 기여한 게 없어서 라며 고사했다. 육 시장은 와주신 것만 해도 크게 기여하셨다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끝났다. 손흥민은 육 시장과 만난 뒤 경기장 앞에 모인 관중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당초 춘천시와 손 아카데미 측은 대회 개최를 앞두고 손흥민의 대회 참석 여부를 조율했으나 불발됐다. 춘천시는 손 선수 측이 여러 차례 참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정작 귀국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주지 않아 아쉬워했다. 손흥민 측도 귀국 이후 스케줄 조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자 난감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춘천시는 지난달 회의 이후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육동한 시장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회 운영에만 전념하겠다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 깜짝 방문과 함께 양측의 불화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육 시장은 면담 직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춘천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대회를 만들게 된 것도 손흥민 선수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10일까지 춘천 동면 손흥민 체육공원에서 열리며 몽골, 중국, 콜롬비아,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 7개국 9개 해외팀과 국내 3개 팀이 참가했다. 2. 오피셜, 손흥민과 악연, 레르마, 본머스 떠나 팰리스로 전투적 스타일 도움될 거야. 악연이 있는 제페르손 레르마가 크리스탈 팰리스 유니폼을 입는다. 팰리스는 8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르마 영입을 발표해 기쁘다. 7월 1일부터 팰리스에 합류해 뛸 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고 공식 발표했다. 콜롬비아 미드필더 레르마는 2015년 레반테에 임대를 오면서 유럽 무대에 왔다. 레반테에서 뛰면서 경험을 쌓았고 2018년 본머스에 합류했다. 이적료가 2,800만 유로, 약 392억 원이었는데 본머스 클럽 레코드였고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은 레르마는 본머스 중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됐다. 별명은 본머스의 싸움닭이었다. 거친 플레이를 일삼아 상대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스타일이라고 해도 부상을 유발하고 경기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데 일조의 미움을 받았다. 손흥민, 토트넘 헛스퍼와 악연이 깊다. 2018에서 19시즌 손흥민과 신경전을 벌이다 특유의 거친 플레이로 괴롭혔고 레드카드를 유도했다. 손흥민의 행동은 레드카드를 받기 충분했어도 레르마의 비신사적 행위도 지적이 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후에도 토트넘 경기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레르마의 악명은 더 높아졌다. 경고장인으로 불릴 정도로 거친 플레이를 일관적으로 보였다. 본머스가 강등이 된 뒤에도 잔류했다. 이 부리그에서도 기행은 계속됐다.
2020년 11월 셰필드 웬즈데이전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어 6경기 출전 정지와 4만 파운드 벌금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징계에서 돌아온 후 본머스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승격에 힘썼고 올 시즌엔 잔류를 이끌었다. 본머스에서 5년간 있었던 레르만은 새 도전에 나섰고 팰리스에 왔다. 자유계약, FA, 이적이었다. 스티브 페리시 회장은 레르만은 스쿼드를 강화할 선수다. EPL에서 입증이 됐고 전투적이고 경쟁적인 성격은 팰리스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레르만은 팰리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 기쁘고 흥분된다. 팰리스는 좋은 선수들이 가득한 팀이다. 다음 시즌 클럽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420억에서 한 푼도 못 깎아. 이강인 러브콜 쇄도에 이정료 대못박은 마요르카 오른쪽 화살표 금이환영한 킹은 기다리면 된다. 김성호 기자, 그동안 스페인 마요르카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다. 언론은 구단 소식통의 입을 빌려 이강인의 이적료로 1,800만 유로라고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억 원이다. 그런데 이강인의 영입 구단이 서서히 늘어나던 지난 2월 말,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이 3천만 유로, 약 420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큰소리쳤다. 그때부터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은 3천만 유로라는 것이 가격표였다. 하지만 여진이 1,800만 유로면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다는 헛소리가 나왔었다. 구단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탓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은 정리된 듯하다. 스페인의 한 언론이 7일 이강인의 이적료는 3천만 유로라고 못 박았다. 스페인의 한 언론이 이같이 보도했다. 스페인 코프는 이강인이 정말 너무나 멋진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됐다. 이강인에 대한 여러 클럽의 관심이 있었고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잔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강인의 이적료를 공개했다. 코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영입 의사를 밝혔다. 가장 유력한 이적팀이다. 하지만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강인 영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팀은 EPL 팀들이다. 지난 3월부터 제안이 이어졌다. 이강인의 에이전트도 영국으로 건너가 관심을 나타낸 구단을 방문했다. 토트넘, 뉴캐슬,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 등이 이강인에게 이적 제안을 한 구단들이다. 코프는 이강인의 이적료를 명확히 밝혔다. 그동안의 사정을 잘 아는 스페인 언론이기에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은 그동안 1,800만 유로라고 많이 보도됐다. 하지만 이것은 오보이다. 이미 아기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이강인의 바이아웃은 3천만 유로이다. 라고 못 박았다. 아마도 이 말이 맞을 듯하다. 이강인 영입을 가장 원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의 몸값이 비싼 탓에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선수를 끼워 파는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이강인은 7일 귀국했다. 스페인 리그로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금이환영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 이강인을 연호했다. 4. 롯데 11명과 구자욱. 올스타 베스트. 롯데 싹쓸이 현실화되나? LG는 홈런왕 1명뿐이네. 2023 KBO 리그 올스타전이 롯데 선수들의 싹쓸이 조짐이 보인다. 8일 오후 2시 현재 팬투표 실시간 집계 현황 KBO 홈페이지와 공식 앱 합산을 보면 드림 올스타는 롯데 선수들이 대거 1위에 올라있다. 투수 부문에서 선발 박세웅, 중간 구승민, 마무리 김원중이 1위다. 포수는 유강남, 지명타자는 전준욱, 1루수는 고승민, 2루수는 안치홍, 3루수는 한동희, 유격수는 노진혁이 1위다. 외야수 3명은 김민석, 렉스, 구자욱이다. 베스트 12명 중 삼성 구자욱을 제외하면 11명이 롯데 선수들이다. 외야수 4위도 롯데 황성빈이다. 실시간 집계는 신한 SOL,
앱 투표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고, 앞으로 팬들의 투표 성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초반 롯데 팬들이 올스타 팬투표를 주도하고 있다. 롯데 팬들의 열정은 과거에도 대단했다. 2008년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노피어 야구로 돌풍을 일으키며 상위권으로 도약하자 롯데 팬들은 2008년 올스타전의 역대 최초로 롯데 선수 전원을 올스타 베스트 10명로 선정시켰다. 당시에는 팬 투표로만 올스타 베스트가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에서 롯데 선수들이 싹쓸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눔 올스타는 5개 팀이 고루 1위에 올라있다. 기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키움, 한화, NC가 2명씩이다. LG가 1명으로 가장 적은 것이 오히려 이채롭다. 선발 양현종, 기아, 중간 최지민, 기아, 마무리 정혜영, 기아, 우로 투수는 기아 선수들이 모두 1위다. 1루수 최은성, 한화, 2루수 김혜성, 키움, 유격수 김주원, NC, 3루수 노시환, 한화, 지명타자 최형욱, 기아. 외야수 3명은 이정우, 키움, 소크라테스, 기아, 박건우, NC, 다. LG는 포수 박동원, LG, 1명이다. 올해 올스타전은 7월 1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다. KBO 올스타전은 드림 올스타, SSG 랜더스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와 나눔 올스타,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기아 타이거즈 NC 다이노스 하나 이글스, 로 팀을 나눠 치른다. KBO는 지난 1일 올스타, 베스트 12 후보를 공개했고, 5일부터 팬투표가 시작됐다. 베스트 12 중 투수는 선발, 중간, 마무리 3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포수,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부문은 각 1명, 외야수 부문은 3명을 선정한다. 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며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 SOL, 솔, 앱, 그리고 KBO 홈페이지 및 KBO 공식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KBO는 팬투표의 70%와 KBO 리그 선수단이 직접 참가하는 투표 30%의 비율을 합산. 최종 베스트 11을 선정한다. 5. 인 리뷰. 이승원 동점골에도 김은중호. 후반 막판 프리킥 일격 오른쪽 화살표 1에서 2패. 4강에서 탈락.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U20 대표팀은 9일 오전 6시 한국 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의 라플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1에서 2로 패했다. 결승전에서 우루과이와 이탈리아가 맞붙는다. 초반 이탈리아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8분 암브리시노 헤더는 빗나갔다. 전반 9분 발단치가 슈팅을 날렸는데 김준홍이 막아냈다. 한국은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는데 번번이 수비에 막혔다. 전반 14분 박현빈이 경합을 펼치다 패스를 내줬는데 투리키아에게 향했다. 투리키아가 내준 걸 카사데이가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탈리아가 앞서갔다. 베주노가 페널티킥, PK를 얻었다. 전반 18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패스를 받은 베주노 발을 자노티가 밟았다. 최초 판정은 정상 경합이었는데 주심은 비디오 판독, VAR을 한 후 PK를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이승원이 득점을 하면서 1에서 1이 됐다. 동점을 내준 이탈리아는 맹공을 퍼부었다. 암브리시노와 카사데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다. 한국은 수비에 집중하다가 공을 따내면 바로 역습을 시도했다. 전반 30분 암브로시노 슈팅은 빗나갔다. 전반 33분 지오바니 중거리 슈팅은 골대를 외면했다. 이탈리아는 거친 파울을 쓰면서 흐름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 막판 이승원, 최혜훈으로 이어지는 공격에서 김용학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빗나갔다. 전반 추가 시간 에스포지토 헤더는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 종료 직전 한국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는데 살리지 못했다. 전반은 1에서 1로 종료됐다. 후반에도 이탈리아 공세는 대단했다. 후반 4분 발단치, 후반 5분 카사데이가 연이어 슈팅을 날렸다. 후반 8분 지오바니 슈팅은 김준홍이 막아냈다. 후반 10분 강성윤의 슈팅은 막혔다. 후반 12분 이탈리아 코너킥 상황에서 프라티 헤더가 나왔는데
김준홍이 선방했다. 골라인을 넘었는지 VAR 판독이 들어갔는데 노골로 판정됐다. 한국은 후반 17분 김용학을 빼고 이지한을 넣었다. 후반 18분 한국이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 이승원이 노마크 찬스에 슈팅을 날렸는데 디플랑시 선방에 좌절했다. 이탈리아는 후반 22분 자노티를 불러들이고 파티칸티를 넣었다. 후반 23분 김지수가 이탈리아 공격을 저지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후반 26분 에스포지토 슈팅은 골문 밖으로 나갔다. 이탈리아가 계속 두들겼는데 한국은 6탄 수비와 김준홍 선방으로 버텨냈다. 이탈리아는 후반 37분 폰타나로사, 몬테바고, 파푼디를 동시에 투입해 기동력을 확보했다. 후반 39분 배준호가 환상적인 돌파 후 중앙으로 패스를 보냈고 이영준이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골문을 크게 벗어났다. 파푼디가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41분 박현빈 파울 속 얻어낸 프리킥을 파푼디가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했고 그대로 골이 됐다. 한국은 후반 43분 박현빈을 빼고 배서준을 넣었다. 이어 한국은 황인택을 투입했다. 경기는 이탈리아의 2에서 1승리로 마무리됐다.